세 번째 작품은 이계의 괴물로 인해 멸망할 세상에 회귀한 인물의 이야기, 퓨전 현대 판타지 웹소설 멸망할 세상 속 회귀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멸망할 세상 속 회귀자의 사연 공동 작가를 맡고 있는 황정우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동 작가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강연을 진행하면 정말 좋을 텐데, 웹툰하다 해외 번역 수출이다 뭐다 해서 다른 작가분들이 마음이 바쁜 탓에 저 혼자 참여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연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수강생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기관 및 아카데미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품의 표지입니다. 멸망할 세상 속 회귀자의 사연, 줄여서 멸회사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용이 크고 무시무시하지요?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의 작품의 내용은 앞에 보이는 주인공 일행이 드래곤을 물리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많이 뻔하고 진부한 동화 또는 웹소설의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의 작품은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팀은 작품을 창작하기에 앞서서 작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웹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어떤 사상이나 교훈을 담는 것보다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품의 초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회귀, 초능력자, 그리고 몬스터, 저희 작품의 가장 큰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간단하게 숙지만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퓨전 현대 판타지라는 장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저희 작품의 주 무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그 중에서도 한국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울이 주요 작품의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냥 냅다 이런 배경을 설정하게 된다면 독자들의 흥미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점을 두기 위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판타지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작품인 멸회사에서는 만화와 피연, 그리고 그 속에 쏟아져 나오는 아스터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멸회사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일그러진 공간, 피연에서 쏟아지는 몬스터인 아스터라는 이계의 괴물이 존재할 뿐이죠. 아스터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화기가 통하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세계의 생명체입니다. 차원이 일그러져 나타난 이 괴현상은 지구의 환경에 만화라는 새로운 요소를 발생시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법과 초능력을 쓸 수 있는 각성자로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화는 판타지를 좀 읽어본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으로 각성한 사람들을 아스터를 물리치고 지우는 자, 딜리터라고 부르기로 명명합니다. 딜리터로 각성하는 조건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설정입니다. 앞에 다양한 설정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사회 구조와 권력 체계에 대해 설정을 하면 좋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력 기원, 그러니까 서기 몇 년, 기원 전후 이런 게 아닌 다른 기원법을 쓰게 됩니다. 피연의 등장을 기점으로 해서 피연 전후 EP 그리고 BP가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딜리터와 피연에 대한 협회 여러 기관들이나 아니면 정부 소속 산업단체들도 생겨나게 되는데요. 딜리터들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관련 기관인 협회와 만화와 피연, 아스터들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는 만화생태연구소가 저희 작품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예시일 것입니다. 소설에서 가장 큰 또 다른 것 혹시 뭔지 알고 계시는 수강생분이 계실까요? 인물과 세력, 그리고 적대 관계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먼저 하준입니다. 저희 소설의 주인공이며 드래곤의 권능을 얻어 과거로 돌아가 세계의 멸망을 막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각성자이지만 만화를 발현하지 못한다는 특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도아는 하준이 얻은 저희 세 가지 권능을 먼저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이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류의 멸망을 막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 회귀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생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용언이라는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능력 역시 일회용 능력인데요. 죽기 직전 단 한 번 사용자의 건강을 아주 건강한 상태로 다시 되돌려주는 능력인 소생해서 총 3가지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강도아는 하준과 같은 보육원 출신의 인물로 능력을 각성해 딜리터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인공인 하준에게 가장 큰 조력을 주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데보라 윈저는 도아 파티, 즉 협회 소속의 딜리터 중 한 명으로 도아와 함께 다니며 딜리터 활동을 하는 힐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봉두는 주인공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만화생태연구소 소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주인공인 하준의 스승이자 멘토 역할을 하며 후원자 역할도 함께 해줍니다. 하준의 원래 소속이었던 러시아에서 한국 생태 지부로 연구 지부로 넘어오면서 그의 호위 역이었던 아나스타샤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크리스의 경우에는 작품의 메인 빌런으로 종교 히프노스의 수장이자 최종 빌런인 네우스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안에게 길러진 형제 성대코와 성진호는 각각 구호재단, MH재단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협회 측의 스파이로 소속된 딜리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의 조직도를 인물의 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력의 조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협회의 경우 정부 산하의 딜리터 단체이며 MH재단의 경우 종교 히프노스를 감추기 위해 설립되어 있는 산하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웹소설의 전반적인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팀의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따로 받아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입니다. EP 49년, 그러니까 피언이 나타나고 49년 뒤의 미래겠죠. 사상 초유의 거대한 드래곤 마스터인 네우스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의 딜리터들과 사람들은 그를 소탕하기 위해 한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손실되게 되면서 인류의 다양한 문명을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 네우스의 토벌은 성공을 하게 되지만 남은 사람들이 인류 문명을 재건해서 살아가는 미래사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언의 등장은 네우스의 처치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고 이를 막을 딜리터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사망 및 소실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비교적 피해가 덜했던 러시아의 본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던 하준은 네우스의 시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심장 속에 박힌 붉은 보석을 발견하게 되고 보석을 손에 쥐는 순간 블랙아웃을 겪으며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5년 전 EP 44년으로 돌아간과 더불어 용언이라는 능력을 얻은 하준은 네우스의 첫 등장지인 한국으로 호위인 아나스타샤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하준은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 역할을 하는 봉두에게 회귀 사실을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아샤, 즉 같이 갔던 빨간머리 호위역 소녀가 하준이 회귀자라는 사실을 함께 듣게 되고 러시아로 돌아가는 대신 하준을 함께 계속 보필하겠다, 전속 호위 딜리터로 일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몇 개월 뒤 마찬가지로 자신의 형제와 다름없는 협회 소속 딜리터 하준에게도 회귀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요. 하준은 이를 통해서 협회 소속 딜리터들의 조력을 더 얻게 되고 힘을 얻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조력자들을 모으고 힘을 기르던 하준은 미래의 네우스 토벌 이후 감쪽같이 자체를 감춘 MH재단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이안과 히프노스 교라는 사이비 단체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준은
그들이 흑마, 즉 네오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진실을 얻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자 하주는 도하와 그 파티에게 잠입을 해서 혹시 더 구체적인 진실을 알려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의 존재를 확인한 도하 일행은 이해를 포획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MH 재단의 대표로 있는 백호와 스파이로 있는 진호, 그리고 그 밑에 사나 신토들과 직원들의 방해로 이 안을 놓치게 됩니다. 네오스의 첫 출연지가 한국 광화문 광장임을 기억하고 있던 하주는 딜리터들과 그리고 연구소의 지원 물자들을 총동원해 마지막으로 네오스를 토벌하기 위해 광화문 방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최종전을 앞두고 자신의 용언 능력과 네오스의 약점인 영린을 알고 있는 하주는 모두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네오스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하준을 필두로 하여 현세에 강림한 네오스를 적은 피해로 토벌하기 위해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끝끝내 네오스는 적은 피해로 토벌에 성공을 해내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나 만화를 발현하지 못하는 몸으로 계속해서 용언을 사용한 하주는 결국 심장에 무리가 가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하주는 데보라의 연명치료를 받으며 세상이 다시 재건되고 멸망 직전의 세계를 자신이 구해냈다는 생각을 하며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연명치료에도 불구하고 만화를 쓰지 못하는 몸으로 용언을 계속해서 남발하며 네오스의 행동을 억제했던 하주는 몸이 더 이상 연명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하주는 끝끝내 영면에 들기 위해 눈을 마지막으로 감게 되는데요. 이때 마지막 권능인 소생이 발동하면서 하준의 건강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저희 소설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연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작품으로 강연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멸의사 공동작가 황정호였습니다. 저희 작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투자나 협업 문의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